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예요. 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본게임 한번 열어봐야 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그레이트 아이디어, 황당 비밀병기. 비밀 앞에 황당이 붙는 게 좀 약간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해석해보자면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데 이게 실전에는 안 투입됐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너무 기발해서 실용화되지 못했다든가 앞서 나갔다든가. 네. 그다음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머리를 180도만 돌려야 되는데 270도 돌려가지고 360도 돌려가지고 원래 하나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주제도 아마 그런 거에 해당되는 무기들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 무기 관련 그레이트 아이디어라면 보통은 이제 평시보다 전시 쪽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생산됐던 때가 언제예요? 당연한 거죠. 목마른 놈의 몸을 파게 되잖아요. 목마른 놈의 몸을 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극한 상황. 아무래도 이놈저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분이. 그리고 아쉬워요. 그만큼 아쉬워야 이제 그만큼 절박해서 그쵸.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큰 전쟁 하면은 1, 2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2차 대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차 대전 때 워낙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참호전 이런 걸 통해서 인명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활용한 이러한 좀 황당한 신무기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물은 지난번에 우리 궁전 얘기하면서 많은 거 다뤘잖아요. 전쟁에서 활약한 동물들은 개 말고도 되게 많고요. 그중에 일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말, 그리고 전서구, 비둘기, 개. 우리 지난번에 다뤘죠. 그럼 상상을 좀 용은 아닐까, 유니콘 이런 것도 아닐까, 그러면 유니콘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거죠? 일단 없으니까 쓸 수 없습니다. 유니콘 없는 거. 용은요? 용은 있어요, 진짜? 없죠. 용도 없어요? 용이 있으면 전쟁도 참 잘 써먹겠죠. 보통 상상을 초월한 동물도 뭐가 있어요, 그럼요? 이제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 뭔지 아시죠? 반딧불이요? 예. 이 형설 그거 아닌가? 뭐죠?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1차 대전 때 이때 이제 전기가 기다릴 때니까 참호 속에서 연합군 병사들을 위한 램프로 사용을 했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이제 빛을 비추는 그걸 썼는데, 거기서 어머님 전상서 김양아 이거 그런 건가요? 진짜 형설주국이네. 심지어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공주라고 있습니다. 이 공주분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모든 동물과 곤충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위한 기념 공원을 만들기도 했고, 또 민달팽이라고 있어요. 저 껍데기 없는 그 지렁이 같이. 민소매처럼 껍데기가 없으면 민달팽이인가요? 달팽이 이거 집 없으면? 네, 그거 없이 다니는 애들인데 머스타드 가스라고 그 독가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먹는 그 겨자 이런 거 아니고,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독한 그런 가스예요. 기침 나고 콧물 나오는 체력가스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보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유발을 하는데, 민달팽이가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개를 갖고 다니다가 그 광경을 보면 이제 빨리 가스 마스크 꺼내서 착용을 하면 사람은 이제 해를 안 입게 되는 그런 식으로도 쓰였어요. 예전에 땅굴 체험 갔을 때는 카나리아인가요? 무슨 이렇게 새도 막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민달팽이를. 근데 이건 황당은 아니잖아요. 민달팽이 이거 굵어 있으니까 한 거 아니고, 황당은 아니잖아요. 이거 주제가 좀 이상한데요? 황당은 그레이트 아이디어인데 그냥 황당 비밀 무기가 아니라? 황당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요. 양면성으로.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고. 너무 웃겼어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대립구도가 되는 이렇게 되네요. 좋은 얘기만 나오려고 비둘기 무슨 반딧불이 이거 민달팽이 진짜 이 주제답게 좀 해주실 만한 내용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아이패드 사진을 실어 왔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코끼리죠, 코끼리.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유명한 명장 한니발 장군. 그치, 알죠. 한니발 장군 37마리 코끼리를 데리고, 사람뿐 아니고 코끼리를 데리고 어디를 넘었냐? 그 추운 알프스를 넘었어요.
그 사람도 넘어가기 힘든 데를 그 큰 동물을 또 추운 거 싫어하잖아요. 코끼리가. 근데 예, 병력도 1만 명을 데리고 넘어서 그 알프스를 넘은 다음에 이제 깐나이 전투라고 역사 유명한 포위 선멸전이 있는데 거기서 그 로마군을 괴멸을 시킵니다. 그 대승을 거두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원전 202년에 다시 한번 한니발이 코끼리를 동원해서 로마군하고 맞붙습니다. 그때는 이제 80마리 코끼리를 동원을 했는데, 근데 로마군이 한번 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이번에는 전에는 이제 로마군이 보면은 그 철저하게 그 밀집 대응이라고 그래서 진영 갖췄죠. 예, 진영을 갖춰가지고 밀집 대응으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끼리가 다닐 수 있는 중간 중간에 길을 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끼리가 이제 소리나 이런 데 민감하니까 나팔을 불어요. 귀가 크니까. 네,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카르타고가 제대로 코끼리를 가지고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니발은 이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코끼리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나팔만 쓴 게 아니고 또 다른 동물 부대가, 저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또 다른 동물 부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아, 코끼리랑 싸우게요? 네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 밑에 게 뭐? 돼지예요, 돼지. 로마군이 돼지 몸에 이제 기름하고 역청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발라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코끼리를 향해서 돌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그냥 불이 붙었으니까 막 뛰어가겠죠. 그죠, 보이는 게 없죠. 진짜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끼리 다리 사이를 막 불 붙은 채로 뛰어다니게 되잖아요. 난폭한 모습으로. 코끼리가 의외로 섬세해서 굉장히 놀래요. 이런 거 보면. 놀래가지고 이제 부대를 이탈해서 혼자 도망을 치거나 막 이렇게 등에 타고 있는 사람들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아구를 다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코끼리 부대가 로마군의 돼지 부대에게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게요. 이러면. 코끼리하고 돼지하고 이거 붙으면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육해공인데 그럼 해나 뭐 공이나 뭐 이쪽에서는 그건 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다에서 활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 착 준비를 다 해주는데. 여기 많이 보던 돌고래인데? 예,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근데 돌고래 옆에 뭐가 좀 달려 있죠. 이 카메라 같은 카메라? 예. 지느러미. 액션캠 같은 게 달렸네요. 예, 카메라가 달려 좀 CCTV에 그런 게.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이제 돌고래가 양성된 거는 냉전 시절.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한창 그 대결할 때 인 6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구소련에서 그 크림반도에 유명한 그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군용 돌고래 훈련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해저 정찰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적 잠수함 포착이라든지 기뢰 탐지라든지 그다음에 머리에 뭐 사격 장치를 단다든지 이 사진에 보셨듯이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뭐 수중 그 감시 정찰을 한다든지 다른 뭐 제가 생각하기에 돌고래 그런 특성까지 그 높은 아이까지 고려해 보면 이거 꽤 먹혔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해서 한 110m 거리에서 8cm 크기 물체를 탐지할 수 있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원래 있던 그렇죠. 거를 구별한다고요, 돌고래가? 네, 사람이 물속에서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수심 300m 잠수가 되니까 300m면 사실 웬만한 잠수함이 그 제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이거 잠수함도 그래요? 예. 사람이- 핵잠수함 한 600m까지 가지만 보통 잠수함 300m까지.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돌고래도 이제 초음파를 쓰는데 네. 초음파를 보내면 이제 부딪혀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모양, 크기, 뭐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 원리가 이제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라고 하는 거. 이제 잠수부가 들어갈 수 없는 해저 수색하고 바다의 지뢰, 기뢰 이런 거 탐지하고 적 함정이나 뭐 잠수부도 탐지하고 그래서 이제 정찰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뢰를 찾아내면 심지어 기뢰 옆에다가 표지물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세워요, 이거. 돌고래가 이렇게 이거 갖고 무슨 지느러미를 그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돌고래. 진짜 황당한 거 나왔다, 이거. 예. 머리. 그다음에 공격용 돌고래도 있는데 머리와 등에다가 지느러미에 작살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잠수부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대인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작사를 어떻게 쏘죠? 돌고래가. 잘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어다 박나보자.
웃기죠? 아니, 문화전문 기자 보기도 웃기죠 이거. 방아쇠를 당겨야 될 텐데 작살. 지느러미로 당기나? 그렇겠죠. 뭐 예, 지느러미를 할 수밖에 지느러미밖에 없으니까 없겠죠. 우리 예. 뭘선 같은 걸 달아놓고 이렇게 예, 하면 예, 쏘지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진짜 황당해. 돌고래가 실전 투입이 됐었어요. 걸프전 때 돌고래 병사 6마리가 전투에 투입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라크전 때도 돌고래 병사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바다에서 사막으로 안 갔을 테니까. 네, 아마 바다에 뭐 바다에 뭐 했겠죠. 있었겠죠. 예. 이 돌고래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미국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보시면 샌디에이고라는 도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돌고래 80마리와 바다사자 20마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시 그거 있지 않나요? 그 샌디에고 거기 되게 네, 공부 그 학생이 시월드.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설마 거기서 하지 않을 것 같고. 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동물 권리 단체 반발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2017년 올해에 종료를 하고 이제 예. 이제는 이제 무인 장치가 잘 나오니까 무인 장치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동물이 진짜 위협적으로 무기와 웨폰화된 어떤 그런 케이스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박쥐입니다. 진짜 총을 들고 있는 건 뭐지? 박쥐에 뭐 달려 있죠. 건전지 예, 같은. 이 폭발물에 박쥐폭탄입니다. 박쥐폭탄. 예. 배트밤. 배트 슈사이드 반이네요. 슈사이드.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2차 대전 때 프로젝트 엑스레이라는 그런 암호명 하에 엑스레이, 예, 이제 테스트가 됐는데 1942년 1월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 아이디어가 보고가 됐는데 그때 일본이 한참 그 가미까지 자살 특공대 같은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활용화 안 했지만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념이 부각되고 뭐 그럴 차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지원하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브라질 자유꼬리 박쥐라는 박쥐가 되나 봐요. 이게 일반 예. 박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이 3장처럼 생긴 틀 안에다가 넣어요. 예. 26개로 나눠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는 예. 예. 거죠. 그런 다음에 각 박쥐에는 이제 타이머가 달린 폭탄이 붙어 있죠. 예. 그 상태에서 공중에서 투하를 합니다. 얘를 이 전체 26개 들어있는 박쥐 덩어리를 얘가 낙하산이 이제 오다가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러다 이 난리통에 이제 박쥐들이 잠에서 깨게 돼요. 잠에서 깨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열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적지의 어두운 곳들로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틈새들, 뭐 건물이나 뭐 동굴이나 뭐 지붕 아래로 아무튼 어두운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작동하면 그 실내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 기지나 요새 뭐 도시를 이제 파괴할 수 있고 또 일본은 이제 목재 건물이 되게 많았잖아요. 목재, 나무, 대나무 이런 재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죠. 불이 나서 이제 화재가 나서 또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죠. 박쥐의 어떤 습성을 잘 이용해서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데 그렇죠, 또, 예. 이게 시험 중에 박쥐 한 마리가 시험장 내 그 뉴멕시코주에서 그 사막에서 했는데 그 칼스베드 육군 항공대 기지에 연료 탱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1945년에 이제 그 책임자였던 그 해군 참모총장 어네스트 킹이라는 이 제독이 직접 이제 취소시켜버리고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뀌었군요. 정권이 바뀌었어. 아마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핵무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핵무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거기에 비해서 이 박쥐 폭탄 같은 게 필요하냐? 보고서가 첫 번째 핵무기 운영 계획, 두 번째 박쥐 폭탄 운영 계획. 그거 뭐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게 적폐 프로젝트가 그렇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된 거고 문제는 이때까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들인 돈이 당시 돈으로 200만 달러나 됐대요. 그러면 이게 몇 배? 지금 현재로 하면 이게 몇십 배? 천만 달러 이상 네, 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 케이스, 피해만 입고. 다른 케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영국의 공공기록 문서보관소라는 데가 이제 1999년에 이제 비밀 해제 문서를 보면 2차 대전 때 영국의 SOE라고 이제 특별작전부대라는 게 활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파이들이 그 독일 땅에서 이 활약을 하면서 썼던 쥐를 활용한 지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쥐예요? 예.
박쥐도 아니지 쥐? 예. 쥐. 예. 쥐구멍 이용하는 거예요, 쥐구멍.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쥐꼬리에 불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뭐 그런 거 뭐 만화 같은 데서 생각받고 이게 쥐의 시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쥐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폭탄을 쥐에다 내부에다가 집어넣은 쥐 시신. 이거는 이제 독일에 공급하는 석탄과 함께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석탄 봉지 안에 쥐가 이제 같이 가게 돼요. 석탄을 보일러 옆에 이렇게 막 이게 당시에는 꺼내놓고 퍼 넣잖아요, 그렇죠? 증기기관 그렇죠. 삽질하죠. 그 하다 보면 이제 안에 죽은 쥐가 보이잖아요. 이제 옛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보일러 안에 넣어버렸대요. 아, 이 적은 대상이 있어도 그거 보이죠? 그냥 넣었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무슨 학교에서 교할 때 다 넣겠네. 언제 그 곤란해 그냥 태워버리지 그냥. 이제 보일러 안에 석탄이 타고 있으니까 네. 그 힘으로 이제 쥐폭탄이 터지면서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뭐 기차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SOE 대원들이 쥐 150마리를 갖고 갔답니다. 예, 독일 땅을 침공을 했는데 건물은 안 걸리겠네. 집폭탄이. 근데 이제 그 아까 원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게 발견이 돼가지고 활용을 못했고요. 근데 이 특수 작전 부대 문건은 지폭탄이 실제 사용된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거뒀다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했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이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여기 말고 전국 각지에 이게 흩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빨리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항상 이 직접 파괴는 안 하더라도 적군의 힘을 엉뚱한 데 쏟게끔 만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적인 공포감은 있긴 하겠네요. 그 당시에 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산 쥐도 걱정되고 죽은 쥐도 걱정되고. 네. 야, 그 진짜 그런 효과는 있어.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네. 놀란다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쓰이는 거겠습니다. 참 동물도 참 희생이 많긴 많았네요. 네. 그런 걸 토대로 네. 사실은 또 인간의 희생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전쟁 중에 발생하는 이 수많은 변수 때문에 기상천외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오늘따라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건 새 아니에요, 새? 새죠, 새. 예. 빌명 비둘기 유도 미사일입니다. 비둘기가 예. 미사일 유도예요? 예.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스키너 박사라고 아, 있잖아요. 알죠. 뭐 행동 뭐 그거 사람 아닙니까? 예. 일단 그런 뭐 주장하고 그러는데 예. 미사일은 결국 정확도가 높은 건 앞에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눈이 뭐 카메라일 수도 있고 레이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미사일이 유도 장치로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한테 목표물이 이거다 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 개한테나 뭐 이제 훈련시키듯이 이제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퓨전 비둘기 퓨전 또는 프로젝트 빨래도 아직 못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검은색 부분에 보면 흰 점 이 가운데 이렇게 있죠. 네모난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비둘기가 저걸 쪼으면 아래선 쪽에서 먹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을 시키면 비둘기가 이제 알게 되죠. 저기를 쪼면은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그 심리를 이용을 한 건데 내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는 실제 좀 뭔가 미사일 같이 생기긴 했죠, 약간. 디자인이 된. 근데 요 비둘기가 이제 여기에 하나씩 3마리가 들어가요. 투하된 거죠, 이게. 투하돼서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바다 위에 적함에 이제 까만 상황에서 적함의 실루엣만 이렇게 저렇게 한 흰 점처럼 아까 흰 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이제 그걸 쪼개 되죠, 먹이를 먹으려고. 쪼개 되는데 얼마나 많이 쪼냐면 45분당 1만 번의 이 속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쫀대요, 계속. 그러니까 미친 듯이 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그 기계 장치로 인해서 그 쪼는 방향으로 얘가 미사일이 이렇게 움직여 간답니다. 계속 엄청난 속도로 3마리의 비둘기가 쪼고 있고 그걸 향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명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얼핏 듣게도.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 저도 그만하려다 오늘 너무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부정적이어서. 근데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스키너 박사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조건 반사가 돼서 쪼긴 쪼는데 쪼다가 먹이가 이제 나오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배가 불러서 안 쪼는 거예요, 비둘기가.
가장 우리 편으로 오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문제 간과한 거죠. 항상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지난번에 개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건 반사 같이 복잡한 건 생각했지만 어느 동물이나 똑같은 배부르면 하지 않는다. 이걸 무시한 관계로 결국 실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1944년에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고요. 얼핏 보면 무슨 첨단 센서가 들어있는 뭐가 미사일처럼 보이기도 이게 하죠. 이렇게 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지가 쪄요? 아유, 근데 지금 좀 전에 전앵커 얘기하셨지만 정말 이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네. 날린 그런 프로젝트 있어요. 그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무려 2천만 달러의 돈을 뭐 하면 2천만 예, 달러 이거 예. 딱 아까 200만 달러 나왔죠. 뭐 예, 2천 예. 이거 뭐 이거 짜고 치는 거다 프로젝트 2천만 비슷한데. 달러예요 이거 딱. 근데 그 당시 2천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천억이 225인 예, 10배만 뭐 일부 분석에 따르면 뭐 최소한 5천억 정도가 네. 된다고 그러는데 2001년도에 미국의 이제 정보공개법이라고 있습니다. FOI라고 이 정보공개에 따라서 미국 CIA가 이제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는데 이 이제 명칭은 오퍼레이션 어쿠스틱 키티라고 합니다. 키티요? 예, 우리 헬로 키티 아시죠? 예, 거기 키티입니다. 그래서 예. 냉전. 아 냉전. 예, 예. 엄청 냉전 이게 치열할 때죠. 예. 미국과 소련 간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베를린에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그 소련 대사관하고 소련 모스크바하고 이 지하에 전화선을 매설한 거를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이 감청하는 터널 대가지고 감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 베를린 터널 사건 뭐 비슷하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60년대 초반에 뭔 일이 있었냐면 유체 정찰기가 예, 그렇죠. 예. 소련의 SA-2 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종사인 프랜시스 파워스가 포로가 돼가지고 미국이 그때 이제 상당히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 소련 정보 수집을 하기에 뭔가 좀 대타가 있어야 되겠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상당히 좀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네. 196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오퍼레이션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고양이한테 뭐 또 뭐 달거나 심었겠죠? 이게 이제 당시 고양이의 모습인데 이제 귀에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요. 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하고 허리에다가 척추를 따라서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이 정도로 기계를 심어서 이제 최첨단의 그런 고양이 사이보그 고양이를 만든 거죠. 예. 러시아 대사관 같은 데 들여보내서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CIA 본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근데 이제 막 훈련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동에 문제가 생기는데 고양이가 이거 뭐 임무를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배고픈 얘기 나오네. 이렇게 허기를 느끼고 먹이를 쫓아다니는 뭐 쥐를 보면 쥐를 쫓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IA는 CIA답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고양이가 배가 안 고파지기 위해서 이제 위 축소 수술을 시킨 거죠. 척추에다 안테나 꽂고 뭐에 였다가 무슨 귀에다가 무슨 마이크 달고 이제는 위가 그러니까 위도 잘라요? 네, 그런 식으로까지. 너무하다, 진짜. 이 대목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네. 예, 뭐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지옥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지옥 훈련까지. 진짜 CIA 훈련을 똑같이 시킵니다. 침투술, 대피술, 위장술 이런 거를 고양이한테 가르쳐요. 고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장이 이거. 고양이 예. 위장 돼 있는데 그걸 뭘 또 아니 검은 고양이를 쓰거나. 정확하게 뭘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장술은 뭐 어떻게 위장을 한다는 거지 고양이가. 뭘 바를 리도 없고. 검은 거 픽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킵니다. 5년이요? 고양이가 한 15년 사니까 예. 인생의 3분의 1 동안 훈련을 한 경우죠. 예.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이런 고양이 스파이를 양성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2천만 달러. 또 2천만 이거 다 이상한데요 이거 뭔가 이거 뭐가 맞자 X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이거 2천만 달러네 이거.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성공했나요? 그래서 67년에 마침내 이 완성된 고양이 스파이가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이첫 임무를 맡은 고양이가 이제 워싱턴 아까 인근 소련 대사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대사관 직원들이 뭐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도청하고 CIA 본부로 돌아가는 일을 이제 임무를 맡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CIA 요원이 고양이를 내려놨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찾기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달려오던 자동차에 그냥 치워 죽어요. 배속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 로드킬을 당한 거죠. 결말이 너무 허망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고양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재시도를 하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차에 치워 죽어버려요. 아니 뭐 아까 무슨 각종 교회 뭐 대표설, 침투설, 위장설인데 뭐길 건너는 거 하나 못 가르쳐가지고 차도랑 이것도 구별도 못 시켜갖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데 네. 막상 고양이를 데려가서 하니까 이제 고양이가 목표 지점으로 가지 않고 뭐 자유롭게 탈출을 하려고 했는지 뭔지 네. 혹독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도망을 가고 싶었는지 아무튼 안 된 거예요 전혀. 안 돼서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몇 번 보고는 CIA가 고양이는 훈련을 시켜서 스파이로 투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아나요? 네 이제서야 알고 네.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싸죠. 네. 2천만 달러 수업료를 내고. 이상해 이거 이상해.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고양이는 이런 식의 동물이 아니에요. 우선 동물 애호 단체가 난리가 났죠. 납세자 연맹도 이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납세자 연맹도 이거. 난 동물액다라고 이제 세금 난리가 갚아먹고. 났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빅토르 마르게티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 프로젝트는 미 정보기관, 이 정부 사상 굉장히 그 창피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참 뭐 전장에 인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참 정당한 건지 자 많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희가 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또 할 얘기도 많으시죠.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시간이 아쉽지만, 제한이 네, 아쉽지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MS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2천만 달러. 아니 이때 이 동물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네. 모르네. 모르겠네. 돈 이거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슷하겠죠. 이게 다 이게.